안녕하세요. 지난주부터 월드컵이 개막하고 우리나라는 기분 좋게 1승을 가져갔죠. 체코 상대로. 전반전은 솔직히 조금 아쉬웠는데 후반전부터는 그래도 재밌게 봤습니다. 나름. 특히 이제 황인범 선수 동점골 넣는 거 굉장히 멋있었고 이제 빠르게 오영규 선수가 역전골 넣어가지고 후반전은 진짜 게임도 재밌었지만 또 우리 팀이 이기고 있으니까 기분 좋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오영규 선수가 1년 전에 슈투트가르트행 이적 사가가 있었죠. 또 기사도 많이 나왔어가지고 유명한데 또 해프닝이 있어서 말이 꽤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슈투트가르트 팬이자 한국인 입장에서 1년 동안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적이 무산이 된 게 정답이었을지 아니었을지 그거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야기 앞서서 먼저 당시 이적 사가의 배경, 스토리를 간략하게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스노우볼의 시작은 이삭이라고 봐야죠. 뉴캐슬은 2025년에 이제 태업까지 불사하며 이적을 고집하는 이삭을 대체할 공격수를 영입을 했었어야 됐는데 이제 다른 클럽과의 영입 경쟁에서 줄줄이 밀리고 있으니까 굉장히 골치가 아팠죠. 그러다가 이적 시장이 진짜 8월 말 되면서 마감이 다가오고 있었을 때 마침내 이 뉴캐슬의 스카우트망이 분데스리가 슈투트가르트에 떠오르는 신성 공격수 볼테마데까지 닿았죠. 사실 이 볼테마데는 이미 미넨이 접근을 했었거든요. 당시에 거의 리그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하면서 몸값을 3천만 유로까지 올린 팀의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볼테마데에게 6천만 유로 이상의 몸값을 부르니까 미넨은 진작에 손을 떼버렸죠. 근데 뉴캐슬은 이걸 질렀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일주일도 안 남았었던 것 같아가지고 이건 진짜 패닉바이죠, 전형적인. 근데 헤네스는 이런 팀의 핵심 선수를 이적 시장 마감 직전에 팔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보드지는 뉴캐슬이 막 7,500만 이렇게 넘게 질러버리니까 그냥 홀랑 팔아버렸죠. 결국 헤네스는 언해피 뛰었고 선수는 나갔으니까 뎁스를 채워야겠죠. 그래서 제안을 넣은 게 오영규였죠. 당시 오영규 선수의 이제 24-25 시즌 때 행크에서 스탯을 보면은 출전 시간 합쳐서 867분 정도에 12골 3어시로 위상은 좀 애매하지만 득점 효율은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하필 이적 시장이 이제 초읽기를 들어가던 참이었고 행크는 요 시즌에 쓰던 주전 공격수 아로코다레를 이미 매각을 했고 오영규를 더 기용을 많이 할 그런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행크도 여유가 많지 않으니까 오영규 선수에게 비싼 가격을 붙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엔 슈투트가르트가 이거를 또 들어가요. 아무리 볼테마데 팔아가지고 벼락부자 돼서 좀 돈이 많이 남아도 거의 이때 2,700만? 거의 그 정도 이적료 얘기가 나왔었는데 행크에서도 클럽 레코드지만 슈투트가르트에서도 이 정도면은 클럽 레코드급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셀틱에서도 그렇고 행크에서도 그렇고 비주전급 위상을 가지고 있던 선수한테 이 정도 금액을 지불하는 행태에 대해서 별로 민심이 좋지 않았죠. 결국 이때 마감 당일에 메디컬 테스트 하러 가고 체결하기 직전에 슈투트가르트가 오영규 선수의 무릎 수술 이력을 가지고 이적료 삭감이나 뭐 임대 이런 거를 제시를 했나 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둘이 합의를 못하고 계약이 파토나서 이적이 무산됐죠. 결국 이제 오영규 선수는 행크에서 반 시즌 동안 거의 1900분 정도 뛰고 9골 3어시 활약 준수하게 하다가 베식타시로 겨울에 이적을 했죠. 이때는 이제 1,400만 유로로 나름 합리적인 몸값에 주급도 5만 유로 정도 받으면서 튀르키예에서 뛰기로 했죠. 특히 이제 겨울에 바로 이적한 시즌에 1,300분 뛰면서 8골 4어시 이렇게 넣었으면은 꽤 활약 잘했죠. 덕분에 뭐 월드컵 이런 대표팀, 국가대표팀에도 발탁이 돼가지고
이번에 득점도 하였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후회를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은 생각보다 공격수 공백이 극복할 만했어요. 일단 이적이 무산이 돼가지고 비교적 타이트한 스쿼드로 시즌을 운영하기는 했거든요. 게다가 이제 시즌 초부터 운다브가 눕고 운다브가 이제 돌아오니까 데메로비치가 눕고 겨울에 이제 데메로비치 나으니까 또 카누스가 네이션스컵 뛰러 가고 그래서 센터포워드 1선이나 2선 자리가 굉장히 이제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이 뎁스 문제는 중앙 공격수보다도 이제 부하나니 아시뇽 등이 이제 안 터져가지고 측면에서 좀 발생하는 게 좀 체감이 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겨울에 영입한 아레발로 얘는 1군에서 거의 기용 안 했죠 사실상. 그리고 헤네스는 이제 공격수가 좀 부족하니까 뭐 3백을 쓰든 아니면 나르테이를 땜방에서 쓰든 이렇게 해가지고 온몸 비틀기를 해서 호성적으로 이제 시즌을 잘 마무리를 했죠. 침스도 가고. 게다가 이제 이번 시즌 빼어난 성적을 자랑하는 운다브를 필두로다가 슈투트가르트가 팀 득점 리그 2등 이렇게 막 하면서 공격력으로 활약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생각보다 체감은 덜 됐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영규 선수가 슈투트로 넘어왔다고 쳐도 이번 시즌 퍼포먼스를 고려하면은 좀 가성비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일단 운다브랑 오영규 선수 이적료를 비교했을 때 3,600분 뛰면서 25골 14어시 넣었는데 이 선수보다 비싼 돈을 주고 동일 시즌에 이제 3,200분 벨기에 트르키에서 뛴 거 합해가지고 17골 7어시 넣은 선수를 사는 게 엉뚱한 영입이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무리 이제 분데스리가가 득점이 좀 많이 나오는 리그라고 쳐도 반면에 이제 독일의 어떤 리그의 금전적 가치랑 또 벨기에나 튀르키예 그 리그의 어떤 금전적 가치랑 차이가 있기는 하니까 요거를 또 고려하면은 이런 스탯 차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더 실질적으로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만약에 이적을 했어도 운다브는커녕 이제 잘 쳐봐야 데메로비치 아니면 티아고 토마스랑 3옵션 언저리를 놓고 경쟁을 했을 것 같다고도 추측이 돼서 또 그런 선수한테 그런 클럽 레코드급 거금을 태우는 거 이거 진짜 약간 선수단 관리 차원에서도 별로 좋지 않은 행동 같아가지고 그래서 솔직히 이런 상황은 오영규 선수 커리어 측면에서도 별로 좋지 않았을 것 같다고 예상이 되기는 해요. 물론 이제 아쉬운 점이 없었던 건 아니죠. 이렇게 피지컬 좋고 득점력 좋고 그런 압박 잘할 수 있는 이런 최전방 포워드라는 아주 팀에 딱 맞는 그런 적절한 프로필을 가진 선수가 이제 영입을 못한 거 그런 거 좀 아쉽고 또 이제 한국인 선수가 팀에 들어오면은 한국어 중계 더 많이 해줄 텐데 그런 거 이제 못 본 것도 아쉽고 그런데 또 이런 관점도 있더라고요. 이제 빅세일 찬스 이런 거 놓친 거 후회 안 하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진짜 분데스리가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슈투트가르트에 그때 와서 뛰지 않았던 게 훨씬 지금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때는 진짜 독이 든 성배 같은 느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헤네스가 워낙 명장 느낌이 있으니까 감독님 앞에서 선수가 얼마나 성장했을까도 물론 변수지만 어쨌든 이번 시즌 스탯만 보고 비교를 하면은 거의 3옵션 언저리 경쟁을 하면서 출전 시간 1000분도 못 받아가면서 뛰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스탯을 얼마나 쌓고 경기력은 또 얼마나 유지를 하였겠고 또 A매치에서 얼마나 좋은 모습을 그거를 바탕으로 보여줬을지 지금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진짜 팀 입장에서 비싸게 사고 못 써먹으니까 가치 떨어지는 그런 고점에 물리는 수순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선수 입장에서도 그만큼 커리어가 정체되고 반면에 튀르키예의 몸값 뻥튀기 없이
적절한 가격에 이적을 하고 출전 시간 충분히 많이 받아가면서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반년 만에 이렇게 어떤 합리적인 가격에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이 훨씬 선수 커리어에 이롭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볼게무드랑 페를레 사단의 이런 패닉바이나 이적료 삭감 시도 자체 이런 거는 제법 짜치는 행보라서 저도 유감스럽기는 한데 이제 수술 이력으로 어깃장을 놓았다고 뭐 커리어 꼬이는 모습 이런 거 1도 없었는데 잊을만 하면 이제 슈투트가르트를 걸고 넘어지면서 조롱하고 저주하는지는 여전히 좀 의아합니다. 그저 이적 마감일에 벌어진 어떤 불운한 해프닝이었고 또 결과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현명하게 할 일 하고 이득을 보면서 끝난 것 같은데 말이죠. 결국 아쉬운 거는 현지 중계에 들어야 되는 나밖에 안 남았는데 아무튼 이제 뭐 오영규 선수 이번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으로서 좋은 활약 많이 보여주시고 앞으로도 좀 계속 성장하면서 좋은 경기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